예,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를 쓰신 김용옥 그전 국회의장님을 뵙고 백범 선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내년이 그러니까 2019년이 그 서거 70주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서거 70주년을 맞아서 나오는 책이니만큼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의미도 굉장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니까 거의 3년 동안 그 김구 선생께 거의 빙의된 수준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갔죠. 혹시 김구 그 선생에 관한 글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고 또 백범일지 자체가 그 출판권을 이게 자유로 이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 백범일지류만 한 300종류 되는 아주 뭐 여러 연구진들, 학자 교수들에 의해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뭘 잘못 보태거나 또 이상하게 해석이 되면은 사실 백범 선생에 대한 엄청난 누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 할 바에야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부담이 많이 돼서 백범 묘소를 아무래도 자주 찾게 되고 또 좌상이 바로 옆에 있어요. 좌상은 우리 기념관의 상징이니까 그 중국 조각가가 만든 백옥으로 된 아주 큰 좌상을 보면서 누가 되는 짓은 안 해야 되겠다. 또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적에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전문 연구가도 아닌데 내가 백범 선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들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출판사 쪽에서는 좀 젊은이들에게 백범의 어떤 뜻과 정신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시대일수록 백범의 정신이 좀 더 많이 우리 국민들한테 전파되고 투영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쭉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 남아 있고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또 어떤 꿈을 가진 이 미래 세대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백범 일지를 중심으로 한 백범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제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제대로 내 양심껏 내가 뭐 뭘 더 노리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을 정리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물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한계를 못 벗어나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 나라 미래 세대에게 백범의 뜻을 한번 제대로 기리자 하는 뜻에서 펴냈는데 다행히 뭐 평은 좋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이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근데 그 백범 선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나 그런데 모르는 거라든가 아니면 의외로 이렇게 오해가 있는 거가 있습니까? 어떤? 사실 백범일지가 이 책이 우리 국민 교양서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모르는 사람 없고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그 전문 연구가 빼고는. 근데 이 백범의 일생 자체가 이 구한말에서부터 6.25 일어나기 1년 전에 서거하셨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주 어려운 그 과정에 온몸으로 부닥치며 살아왔던 그런 데를 인생 어떤 백범의 일정 자체가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역정 그대로이고 또 본인이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뭐 억지로 국민들한테 주입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사람 자체의 삶 자체를 있던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다만 그 당시에 그 한 100년 전 얘기 또는 60년 전의 얘기니까 그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뭐 양념이라 그럴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가미해가 하면은 백범을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백범 그러면은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민족 지도자지만 이분이 상문 출신이다. 그리고 그 면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자기가 관상을 서를 놓고 보니까 관상이 너무너무 못생겼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는 데는 어떤 비관,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 또 어떤 그 약혼을 4분이나 파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힘든 가정생활, 뭐 부인과 그 아들 마지막으로 생존한 아들 둘하고 거의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그 혁명화, 어떤 민족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면 가정은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것인가 또는 가족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 백범을 그냥 테러리스트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당시 어떤 그 시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백범이 스스로 온몸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지 백범이 내가 뭐 무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올곧게 또 오롯이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아래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소중한 역사를 우리가 체득하게 된다 이런 심정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뭐 어떤 일반인들 뭐 명사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쓰라 그러면 이제 그 지금의 여당이건 야당이건 김구 선생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난하고 안전하고 또 다른 인물을 뭐 좋아한다. 그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이승만 뭐 대통령을 제일 좋아한다. 존경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찬반 양론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만은 백범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시종일관된 삶을 산 아주 드문 분이다. 그래서 그 존경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특히 내 책에서 강조됐지만 내 책은 뭐 풀어 쓴 백범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백범일지가 선생께서는 한문 위주로 썼죠. 한문에다가 한글 토를 달아가지고 그 쓴 거지만 이것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한글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글판이 아까 얘기한 수백 종이 나왔습니다만은 백범일지 어느 백범일지를 읽든지 간에 이처럼 솔직한 회고록 내지 자서전이 있을까? 아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쓴 회고록이나 자서전 어느 걸 보더라도 이만큼 솔직하고 그 진정성을 담고 뭔가 어떤 한 자리를 깔고 쓰지 않은 이런 참 드문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더욱 이 마음에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인물에 대해서 그 우상화를 경계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백범 선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 부분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이용을 한다 그럴까? 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백범 선생이다 하는 정치인들이 의외로 많아. 나는 대외적으로 정치하면서 한 번도 백범 선생을 존경한다는 생각 공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범 선생 물론 그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하는 일부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백범 선생을 좀 검열하는 것 같아 하는 기분이 조금 드는 분이 조금 있었어요. 내 느낌이 본인에 대해서 제가 깊이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 백범 선생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백범을 존경한다고 할 정도로 백범은 초지일관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역설적인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백범 선생이 나를 이용해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시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백범 선생이 광복 이후에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 제시는 약간 좀 취약하지 않았나요? 그 점이? 아니면 전혀 안 그렇습니까? 제 책은 그 광복회는 그때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그 이후는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제 2부로 다루겠다 하는 이런 심정이에요. 그 45년 11월 23일이에요. 그 환국, 그 중국에서 이 땅을 받게 된 게 45년 8.15 해방이 지나고도 서너 달이 지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개인 자격으로 또 도착하는 날 아무도 공항에 나오지 않았어. 왜? 몰랐으니까. 도착하고 난 다음에 서울신문에 소회를 조그마한 거 떼어가지고 국민들이 그 다음날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정도로 귀국 자체도 본의 아니게 은밀하게 온 것이고, 그리고 4년 후에 49년 6월 26일 날 흉탄에 쓰러지셨다 말이에요. 그 4년의 그 정치 여정을 함부로 연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함부로 제 같은 사람이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만 이분이 시종일관 가지고 왔던 그 애국 열정, 그 민족 중심, 그리고 미소를 비롯한 외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눈치를 보거나 자주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 독립의 어떤 열정, 이런 측면에서 백범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이에요. 그 어쩌면 그 이권에서 쓰셔야 될 후속 작품에 쓰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를 싫어했기 때문에 또 이승만 박사의 정치적 라이벌이 김구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이 김구 선생을 이렇게 그 프로모션을 해줬다, 띄워줬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앞으로 2부 그 공부를 좀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한 후에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박정희 정권이 그런 식으로 무슨 그 역사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백범 서거 이후에 그때가 이제 자유당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백범에 대해서 뭐 연구라 그럴까 좀 어떤 제대로 백범의 그 가치나 정신 체계를 인정하는 노력이 그때부터 서서히 떨어져 오다가 이제 최근 아무리 몇 년 내는 몇십 년 사이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의 지도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나와서 저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김구 선생께서 혁명가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실 정치인이긴 했거든요. 어떤 그 집권하려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는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그렇게 그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붕괴해가지고 공산당에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는 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국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대만으로 쫓겨간 이 중화민국이 계속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면은 그 김구 선생도 뭐 대권에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김구 선생이 중국이 아니라 만약 그 이 소련이나 그 미국에서 활동하셨더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쉽게 권력을 쟁취하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우리 김 기자야말로 정치학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투자했지만 정치에서는 이 만약이라는 게 없잖아.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만약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참 안타까운 점이 참 많죠. 그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백범일지는 상근 하근 두 편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상고는 그 자식에게 유언서 대신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두 아들은 지금 고국에서 할머니가 어머니는 그러니까 백범의 부인은 이미 4년 전에 타계를 했고 먹을 게 없어요. 그 표현했더니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먹기가 힘드니까 할머니가 손자들 데리고 있었던 그런 사이. 유언서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심정이 나오는데 갖은 고난을 다 당하죠.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그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백범에 대한 그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것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겨우 숨통을 이제 트게 되죠. 그래 했는데 장개석 정부가 이제 49년도에 모택동 혁명 정부한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세가 안 좋으니까 중국에서 백범에 대해서 무슨 백업할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백범이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긴 하지만은 참 힘들었어요. 임시정부 성인 요청을 좀 끝내 안 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백범은 미국으로 갈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 백범이 그 독립운동, 그 투쟁적인 그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운동이 위치가 미국이나 중국이었으면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백범은 그게 운명이에요. 그 중국 땅에서 하여튼 그 천신만고라 그러나 신상고초를 다 겪어가면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초지일관한 삶을 살아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존경과 사랑을 받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김구 선생의 그 판단력, 이 문제 해결력, 리더십에서 이 지금의 그야말로 그 자라나는 세대라든가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 이제 유용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내 책을 선전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은 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백범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던져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이 되더라도 그 기본 중심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고 어떤 사회나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백범은 어떤 그 정신이나 자세를 한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아주 제가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분은 희생과 책임이라는 솔선수범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리더십의 그 본체가 아니었는가. 윤봉길이나 이봉창 이분들은 그
우거를 했던 것이 이제 다 이제 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구 선생한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일제히 그 촘촘한 그 스파이망이라 그럴까 어떤 그 망에 걸려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거사 직전에 이 붙잡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한두 명이 그 아니고 또 거사를 했지만은 그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만큼 성공적으로 못한 경우도 많은데 이분들이 전부 형장의 이슬로 또는 모진 고문 끝에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백범이 그 사람들 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지위를 줍니까? 돈을 줍니까? 명예를 줍니까? 황금을 줍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건 백범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백범을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나겠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말씀 잘하셨는데 그쪽은 나보다 우리 김 의원이 더 잘 알잖아. 그런데 이 얼마나 가열찬 경쟁입니까? 이 경쟁의 방법에서 철저하고 투철한 어떤 그런 자세를 갖는 거. 그거 없이는 얼핏 알아가지고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거 하려면 백범의 이거 투철한 애국혼, 정신자세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중앙일보 독자 플러스 이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의 독자 플러스 일반 국민 유권자께 강조하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똑같은 얘기야. 아까 4차 산업이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그 전부터 쭉 내가 이런 쪽에 관계를 하면서 가지고 왔던 게 이 나라가 거저 생긴 나라가 아니다. 예. 많은 우리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목숨 끝에 이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나라에 대해서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좀 더 겸손하게 우리 어떤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할 일, 내가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너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